헤라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무난하게 했죠. 그리고 G7 정상회담에 미국이 있었으면 그리고 뭔가 큰 이슈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막 오고 가는 현안 이런 것 속에 자기 의견도 강하게 발언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데뷔전인데다가 미국도 빠지고 네, 결정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없었어.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친목 모임 같잖아요. 예. 되게 소모임 같고 그걸 보면서 어디 뭐 국제 정상의 대단한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침묵하는 그냥 데뷔전을 했다. 네네. 반상회하는 느낌이라 네. 근데 그런 건 강하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왜냐하면 서민으로 오래 살았고 정치인을 오래 하면 정치인 부인은 뭐 상가집 가서 빨래까지 다 해준대잖아. 그거 막 다 일해주고 그 정도로 서민 친화력이 있으니까 약자 마음을 잘 쓰게 돼요. 가서 부드럽게 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능통하니까 정치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죠. 네, 좀 이례적으로 눈에 띄었던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김혜경 여사가 바로 뒤에 서 계셨어요. 뭐 미국 이런 데서는 그런 모습을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영부인 되시는 분이 뒤에 이렇게 서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김건희 여사 이슈 때문일까요? 김혜경 여사가 전면에 나설까 싶었는데 옆에 서 계신 모습이 좀 기억에 남는데 헤라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혜경 여사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똑똑하네. 김건희 여사는 아닌 척하면서 막 수줍어하고 그 예전에 동영상 보면 이렇게 빠지는 척하면서 뒤에서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이 싫어한 거야. 영부인이 나서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나서는 걸 원해. 그렇게 대통령 옆에 이렇게 있어주고 그럼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든든해 보이고 그치? 남자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부인이 옆에 있어주면 포근하거든. 그리고 심적으로 안정이 돼요. 남자가. 부인이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할 때 아군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정서 안정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날마다 비난하고 뒤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뒤에서는 뭐 국회의원들이랑 통화도 하고 부적절한 처신 할 걸 다 해놓고 자기가 그런 처신을 너무 해놨으니까 앞에서는 아닌 척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싫어한 거지 국민이. 나선다는 게 그 뭐 유경수 여사도 엄청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싫어할까? 봉사활동하고 그냥 대통령을 이렇게 잘 포근하게 이렇게 안정감 주면서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 우리 국민은 좋아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고 대통령을 들볶고 힘들게 하면서 대통령을 지배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서 뒤에서는 부적절한데 앞에서는 앙큼을 떠니까 싫어했던 거야 우리 국민이. 근데 김혜경 여사는 아직까지는 사람은 또 모르는 거죠. 시간이 가면 열려서 어떻게 될지 무의식에 열려요. 그 자리로 가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하고 예전에 김혜경 여사가 아니네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에너지를 봐요. 눈빛이나 이런 거. 예전에 그 막 조카랑 통화할 때 내가 그걸 듣고 그 앙칼진 목소리와 그 막 사랑만 받고 싶은 그 여자 마음, 살기. 그게 있어서 이분 별로였거든 처음에 예전에 그 눈빛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픔 속에 많이 죽었어. 남편이 막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 칼침도 맞고 단식도 하고 막 고비고비가 많아서 그 순간에 아픔을 겪으면 에고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약자애고 이겨먹고 살이 센 그 약자애고가 많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대신에 약자애고가 들으면 이렇게 강자가 되면서 되게 지켜주고 부드러운 온화한 그 여유가 나오는데 그렇더라고요. 뒤에 서 있는데 그래서 참 괜찮다. 이렇게 어제 서 헤라님께서 있는데. 그 말씀을 쇼츠에서 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거 김혜경 여사 법카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실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셨어요. 아니 뭐 네. 복하는 복하고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여사도 디올백 받고 정치적으로 뭐 한두 건이 아닐 텐데 까발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도찐 개찐이지. 그런 걸 다 떠나서 복하는 내가 잘했다고 언제 해요. 복하는 잘못했지. 하지만 내조는 잘하고 있잖아. 여러분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김혜경 여사가 내조를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국익에 엄청 어떤 열매라든가 이런 게 나오려면 아직 모른 거야. 뭐 이거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야. 뭐 하나 요만한 거 잘하면 그게 다야? 아니잖아요. 그냥 그 부분은 괜찮다는 얘기야. 네, 아마 저희 채널이
우파 지지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제가 좀 피부로 느끼는 건 헤라님께서 좌파 쪽의 인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실 때 이런 건 잘한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쉽게 못 받아들이시지 않나. 그거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편인 사람만 좋아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느끼면 잘하는 것도 다 폄훼하는 건 문제가 있어. 그런 의식을 고쳐야 돼. 왜? 그 의식으로 자식도 그렇게 할 거거든. 무조건 내 자식은 다 맞다고 하거나 아니면 맨날 지적질하고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50대 50.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내 자식도 남의 자식도 내 편도 남의 편도 인정할 건 해야 적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적과도. 아무리 미워도 능력 있는 사람과는 그 얘기를 듣고 할 수 있어야 이게 올바른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무조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파도 잘못하면 얘기하죠. 그렇죠? 김문수 후보 내가 막 선거운동도 해줬지만 그분 잘못하는 거 내가 얘기하잖아. 얘기 안 합니까? 아직도 내 성격을 파악을 못했어? 왜 얘기하느냐? 고쳐주려고. 그게 잘못인 줄 알아야 되잖아.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배가 산으로 가. 그래서 우파가 진 거 아니야. 그냥 말해줘도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좌파 우파 다. 고집만 세갖고 말 안 듣잖아. 어차피. 그래도 나는 할 도리 하는 거야.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해야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편들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잘 못한 것도 잘한다고 하고 잘한 것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그 태도가 극자나 극우의 문제점이라고. 그게 문제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데 내가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다 잘한다고 해? 아니잖아요. 네. 법화 잘못했지. 그거 갖고 몇 번 비판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때 이제 비판하고 자기가 이제 고쳤으면 앞으로 안 하겠지. 과거의 죄를 갖고 논할 게 없는 거야.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앞으로 드러나겠죠. 네. 또 이 사람도 부적절하게 뇌물 받고 그러면 내가 잘한다 하겠습니까? 네. 그때는 치겠지, 그치? 근데 요번에는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복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엇갈리는 한복을 입었더라고. 그게 좀 서민적인 한복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려면 조금 더 화려하고 약간은 조금 더 입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소박해서 어떤 부분 되게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보기에 패션 외교하고 이럴 분은 아니거든. 김건희 여사는 과거에 옷을 예쁘게 입고 패션 외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것도 자기가 이게 취미가 있어야 돼. 그건 아니니까 어떤 부분은 그거로 논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편안한 엄마의 이미지 그런 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안정돼 보이고 든든한 부인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이 애기처럼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다 하려고 하고 징징거리고 막 온갖 짓을 안 하고 좀 편안하게 남편을 인정해주고 받들고 좀 이런 행보를 했으면 그리고 자기가 봉사활동 더 하고 음지에서 아픔을 돌보고 했으면 윤 대통령이 조금 안정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끝에 비상계엄은 100% 김건희 여사 감싸고 싶어서 한 거거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내가 특검 받겠다. 가서 국민께 엎드려서 사죄하겠다. 이래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 주지. 그걸 끝까지 고집 부리고 특검도 안 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 외교에서는 그게 좀 명분의 역할이 돋보여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일 정도로 존재감이 있었어요. 김혜경 여사가. 에너지가 더 세네. 김혜경 여사가.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하는 거로 보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브라질 대통령이나 멕시코나 뭐 거기 다른 정상들과 되게 친교적으로 하는 거. 이분의 장점이 그거야. 굉장히 두루두루. 근데 그게 쇼질이 되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부분은 과도한 쇼질이 될 수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온갖 거 다 해주겠다고 그러고 이걸 써서 이 마음을 굉장히 사랑받으려고 이게 살짝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이게 늘 같이 사는 국민들한테는 쇼질이 되기가 쉽지 이 마음이.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이분이 약자 마음을 이렇게 잘 쓰는데 강자 마음을 잘 못 쓰거든. 그러니까 항상 강자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알아서 하게 해. 눈치를 줘. 왜? 나중에 국민들이 싫어하면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민주당이 결정했다. 이렇게 미뤄. 지도자가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윤 대통령과 거꾸로 해요.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이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서 고집 부리는 불통 독재자의 이미지 그걸 만들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막 하고 남의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똥보루 차고
비상계엄까지 했다면 이분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는데 내가 한 바가 없어. 뒤에서 해.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만들고 뒤에 가서 말 바꾸기 하고 심지어는 말 바꾸기를 대놓고 자기가 한 말의 실수는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말 안 했다 할 수는 없잖아. 다른 정책 결정은 내 입으로 시키지 않고 은근히 눈치 줘서 민주당이 결정하면 국민이 싫어하면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말했어.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말했어. 막 싫어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봐.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너무나 약자 마음이야. 강자는 좀 미움도 받아야 돼.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딱 인정해야 되는데 말을 싹 바꿔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쁜 사람이라기보단 무서워서. 주로 약자 마음을 쓰죠. 그게 우리 국민이 약자 마음이 세니까 자기 약자 마음, 자기로 투사되는 사람, 짠해서 그 사람을 뽑은 거야. 아니 대통령 자리가 짠해서 뽑는 자리 아닌데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거야. 강자를 뽑아야 된다고. 근데 이분의 강점은 그 약자는 인정해서 잘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자를 못 써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강자를 좋아해. 미국 대통령. 그래서 강자를 쓰는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무조건 굴종족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번에는 없었잖아. 또 하나 강자를 못 써줘서 호구 잡힐 수도 있고. 멕시코 대통령한테 미국 대통령이 뭐 우리의 속국이 되라고 했나? 뭐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당신 나라 이름을 멕시코 아메리카로 그럼 바꾸자 이랬어. 딱 직격을 했어. 멕시코. 멋있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멋있으니까 난 너 좋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자를 좋아해요. 당당한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일까 봐 내가 우려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약자 마음을 쓰는 곳이었으니까 어쨌든 미국도 빠지고 큰 현안도 없어. 주로 관세를 어떻게 할까 이거로 모였는데 뭐 주체인 미국이 빠졌으니 나머지 약자끼리 소통했으니까 소통도 잘 되고 무난하게 데뷔전을 치른 거죠. 네. 하지만 뭐 앞으로 네. 또 국제 무대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 때 강자로 소리낼 수 있을까? 이게 참 관건이죠. 네.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부부께서 해외에 나갈 때마다 너무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인지 어쨌든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하고 오셨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두려운 약자는 실수를 덜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무서워서 눈치 보고 자기를 안 드러내니까. 근데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자기를 드러내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거나 별로 안 좋아하거나 호불호가 갈리고 그래도 윤 대통령도 초기에는 어땠어요? 외국 나가서 뭐 노래도 하고 네. 인기를 얻고 막 이랬어. 근데 봐봐. 언론들이 조금 편향돼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꼬집어 뜯으려고 하는 경향이었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언론이 좌파가 장악한 거 맞는 거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네. 이번에는 너무 다 호평이고 이렇지. 예전에 윤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노래도 하고 되게 칭찬받고 할 때도 언론은 사실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되게 칭찬해 준다거나 뭐 조중동이나 이런 데만 좀 그렇지 굉장히 안 입고 온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게 편향돼 있구나. 언론 자체가. 그런 걸 조금 느꼈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대통령이 언론을 잘 다루니까. 제가 봐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윤 대통령은 사실 좀 강압적인 측면, 그게 뭐 MBC 기자와 뭐 바이든 날리면으로 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걸 대하는 태도가 직접 연관은 없지만 다른 기자들한테도 좀 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부적절하지.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너무 오랫동안 검사를 하고 그것도 정치 검사를 하니까 그냥 막 반말로 아랫사람한테 지시하고 이런 걸 막 보여. 국민 앞에서도 그 습을 그냥 가지고. 그게 그런 태도 같은 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이 싫어하고 되게 우리 국민의 약자 마음이 세니까 강자를 보면 되게 가해자로 보이고 독재자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되게 부드러운 약자를 쓰니까 좋아 보이고 하지만 약자가 독재자와 가해자가 더 세다는 거. 네. 그 마음이 더 세다는 걸 모르는 거지. 뭐, 아직은 안 드러난 네. 거지. 이제 드러나면 네. 세죠. 말 안 듣잖아. 국민들이 그 생활지원금, 경제지원금 같은 거 푸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국민은. 그치? 좋아하는 국민도 물론 있지만 막 다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집 부리고
참 큰일이에요. 약자 정책 펴서. 이런 정책들이 국민의 약자 마음을 병들게 하는데 그런 게 문제죠. 이분들의 그 약자의 마음이 이렇게 잘 쓰여지면 장점이야. 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국민을 대하고 기자를 대하고 해외에 나가서. 하지만 그 약자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다 약자로 만드는 이런 정책을 쓸 때는 또 이게 엄청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살려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제가 계속 이걸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잘한 건 이렇게 잘했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경제정책 약자로 잘못 쓰는 건 제가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왕 대통령 됐으니까 좀 잘하려면 자기의 그렇게 무조건 약자에 집착하면서 약자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고 하는 그 약자 마음을 좀 봐야 돼요. 국민이 다 약자가 되거든. 자식도 약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늙어서 자식이 약자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대가 늙었을 때 자식 세대가 전부 약자가 돼서 무능해지면 나라 망하는 거지, 그치? 집구석이 망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약자 마음 쓰는 건 좋지만 실제로 그 약자의 아픔을 보는 게 두려워서 약자가 좀 고통받고 그럴 때 무조건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그 약자 마음으로. 그럴 때 점점 더 약화시키는 거야. 본인이 약자의 아픔을 받아들여서 고생한 결과 강자가 된 건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 강자를 쓸 수 있어야 되지. 강자를 못 쓰면 우리나라가 되게 위험에 처해. 왜냐하면 만만하게 보고 지도자가 강자 마음 못 쓰면.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대국에서 공격할 수 있어요. 무조건 쉐쉐하고 예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 본인의 마음을 좀 봐야 될 거예요.